안녕하세요. 홍시의 퇴근길이 아닌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드디어 출시가 된 기아의 EV9 GT를 타고 있습니다. GT 라인 아니에요. GT입니다. 즉 고성능 프리미엄 전기 SUV라는 건데요. 사실 제가 일반 모델 EV9을 시승을 못 해봤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진짜 웃긴 게 이게 타이밍 한번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걷잡을 수 없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기본형 EV9을 타보진 않았지만 거의 지금 며칠 동안 요 EV9 GT를 데일리카로 그냥 타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GT 요 네이밍을 달고 있는 차량치고는 고성능이 아닌 건 아니에요. 고성능인 건 맞는데 뭐랄까 좀 더 일상에 더 잘 어울리고 데일리함이 추가가 되어 있는 고성능 차량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성능 차 하면은 이게 지금 내연기관 환산시에 500마력이 넘는 차량이거든요. 보통 마력이 500마력이 넘으면 진짜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재밌기는 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막히는 길이라든지 막 이렇게 계속 신호 걸리고 막 차량 많고 이런 도로에서는 좀 약간 좀 답답함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고성능 차들은 달려야 되는데 또 달리기 위해서 세팅이 된 차들은 보통은 이 서스펜션이라든지 하체 감각이 조금 타이트하고 하드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보통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랄까 안락함, 우아함, 편안함 이런 것과는 좀 상반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EV9 GT는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데일리함이 좀 더 다른 고성능 차량들하고 비교하면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거의 뭐 아쉽게도 막히는 구간 위주로 많이 가긴 했지만 그렇게 뭔가 답답하다든지 뭔가 막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EV9 GT는 8,849만 원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 듀얼 썬루프 들어가 있고 스타일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량 가액이 9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고성능 차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고요. 또한 대형 SUV이기 때문에 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2025년 전기차 보조금 발표가 되었죠. 근데 EV9 GT는 그냥 기본 가격이 8,8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EV9 기본형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뭐 롱레인지라든지 또 요번에 최근에 스탠다드가 출시가 되었거든요. 원래 없었는데 뭔가 좀 아이오닉 9을 견제? 약간 의식한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EV9 스탠다드 기준으로 완전 이제 기본 트림을 구매했을 때 6,400만 원인가 그러거든요.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아무튼 일반적인 EV9 같은 경우는 보조금 50% 지급 구간 내에 그러니까 8,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만 GT는 못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뭐 추후에 인증이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EV9 GT가 친환경 이거 차 인증을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뭐 여기 인증을 받는데 되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어요. 뭐 제가 그쪽 관계자가 아니라서 자세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추후에 인증이 되면은 뭔가 친환경 혜택 이런 것들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GT를 타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EV9 GT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부 인터페이스에 현재 배터리와 주행 거리 이게 나와 있습니다. EV9은 일반 모델과 GT 나누지 않고 99.8kW NCM 3원계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GT 라인 기준으로 복합 주행거리는 1회 주행 시에 408km를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롱레인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km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한 501km 정도를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내연기관 환산 시에 500마력이 넘는 이런 출력을 담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똑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면 어쩔 수 없이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EV9 GT는 주행 가는 거리보다는 출력에 초점을 맞춘 차량인 거죠. 그래서 뭐랄까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막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차는 아니잖아요. 8천만 원이 넘고 또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도 아예 빵원이고
그래서 뭐랄까 이거는 좀 X5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BMW의 X5가 훨씬 더 비싸긴 합니다. 근데 X5도 막 30D가 있고 뭐 40i가 있고 이런데 거기서 M40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성능 모델. 보통 BMW 차량들은 일반적인 엔트리급인 가솔린 엔진이 있고 디젤 엔진이 있고 고성능 엔진 이렇게 라인업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EB9 GT는 뭐랄까 약간 BMW 그 고성능을 담당하는 M40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격 접근성이 좋은 기본 모델 뭐 스탠다드라든지 아니면 롱레인지 뭐 에어어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충분히 이 차량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더 추가를 하고 성능, 퍼포먼스 이런 거에 조금 더 몰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BMW X5의 M40과 결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X5가 더 비싸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현대차에서 EB9과 동급인 전기차가 출시가 되었죠. 바로 아이오닉 9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운전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뭐랄까 이게 동급은 맞긴 맞거든요. 근데 성향이 진짜 많이 달라요. 일단 제가 타고 있는 EB9 GT 한정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막 이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긴 하지만 뭐랄까 막 에어소스가 달려있는 것처럼 막 폭신하고 막 럭셔리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고성능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하체 감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트만 봐도 일단 감성이 다르잖아요. 버킷형 스포츠 시트에 안쪽에 알칸타라 들어가 있고 이 네온 사인 컬러 스티치에다가 또 GT 이렇게 로고까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 버킷 시트가 카시트 그 애기들 타는 유아용 카시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 뭔가 이렇게 카시트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아이오닉 9과 EB9은 좀 방향성이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오닉 9을 성능형으로 시승을 했거든요. 참고로 아이오닉 9도 EB9과 비슷하게 일반 항속형이 있고 거기서 AWD 4륜구동 추가할 수 있고 또 성능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싱글 모터냐 듀얼 모터냐 아니면 모터 출력이 얼마가 되냐 약간 결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차량을 타보고 운전을 해보고 핸들링을 돌려보면 성향은 진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9은 성능형을 가더라도 진짜 안락하고 정말 푹신하고 패밀리카에 안성맞춤이 되어 있고 뭔가 럭셔리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EB9 GT는 고급스럽기는 한데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포티함과 퍼포먼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거는 시승을 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여기 진짜 맨날 공사하고 이 길이 없어져요. 이거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거 공사 언제 끝나요? 여기 신월동 쪽에? 맨날 도로가 달라집니다. 진짜 체감상 공사를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옵션 수준도 아이오닉 9과 비교했을 때 뭔가 결이 다릅니다. 일단 제가 타고 있는 EB9 GT는 그냥 일반적인 트림에서 뭔가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라이팅 패키지 정도가 되고 뭐 듀얼 선루프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트림을 딱 구매를 하면은 그냥 그것만으로 선택을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아이오닉 9은 추가할 수 있는 선택폭이 좀 더 넓어요. 지금 이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혹시? 또 마침 이렇게 터널에 진입을 했습니다. 터널에서도 시야 정말 좋죠. 아무튼 이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뭐 불편하다 아니면 편하다 이게 찬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물리 거울이 적용이 되어 있는 사이드 미러만 보다가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긴 하지만 사람은 뭐다? 적응의 동물이다. 그래서 계속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달린 차를 타잖아요. 오히려 이게 편안합니다. 오히려 편하네요. 비 왔을 때 닦아줄 필요도 없고 야간에도 알아서 이게 뭐 조도가 맞춰져 가지고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터널에 들어오더라도 어두운데도 선명하게 아주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사이드 미러 얘기를 왜 하냐, EB9 GT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 근데 저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좀 불편해요, 물리거울로 바꾸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이걸로 쓰셔야 돼요. 요거는 조금 뭔가 아쉬운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더 낮추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옵셔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현대기아차 그룹에 이제 옵션으로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옵션가가 이것도 이제 차량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50만 원을 빼고 이거를 선택 옵션으로 했으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물리거울이 편하신 분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센터 미러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다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넣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GT를 고르면은 그냥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웬만한 옵션 다 들어와요. 그리고 클러스터 상에 보면은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라고 맥스, 미니멈 요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T는 1회 가득 충전했을 때 408km를 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배터리가 74%가 차 있거든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330km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맥스로 봤을 때는 437km까지 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외부 온도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또 드라이브, 그러니까 운전자의 운전 성향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또 공조 시스템 유무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저는 공조 시스템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저만의 이상한 버릇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춥더라도 전기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히터를 안 틉니다. 히터를 안 틀어요. 그러니까 틀어도 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안 트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히터를 틀고 전기차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배터리가 닿는 게 눈에 보여요. 막 훅훅 닳아버리니까. 그래서 너무 아까운데?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희한하게 내연기관 탈 때는 안 그런데 전기차만 타면은 이 공조 시스템 근처에도 안 가요. 손도 안 갑니다. 그리고 EB9 GT는 6인승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게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디 브랜드? 바디 브랜드는 마사지 브랜드인데 아무튼 바디 필로우 같은 저런 마사지 시스템부터 릴렉션 시트, 다리 레그 서포트까지 정말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일단 EB9은 대형 SUV고 또 뭔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패밀리카로도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2열에 앉았을 때에도 진짜 좋습니다. 공간도 넓고 안락하고 편안하니까 얼마나 좋게요. 다만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요 정도 덩치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차가 뭐가 있죠? 카니발이 있습니다.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2열 도어가 슬라이딩 도어잖아요. 그래서 좁은 주차장에서도 사람이 내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EB9은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열리는 도어이기 때문에 좀 좁은 주차장에 또 양쪽에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다 하면은 뒷자리에서 이 승하차, 그러니까 타고 내리는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제가 마침 또 몸이 좀 얄쌍해서 잘 내릴 수 있었지만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차량들의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 새로 지어진 건물들의 주차장은 넓긴 하지만 대다수의 건물들은 옛날에 지어진 게 많거든요. 특히 서울 이런 도심에서는. 근데 옛날에 지어진 주차장은 진짜 좁아요. 그래서 딱 주차를 어떻게 했는데 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주차를 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날씬한 저도 내릴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내렸는지 알아요? 저 트렁크로 내렸습니다. 마침 또 SUV여서 망정이었지 세단이었으면은 뭔가 느와룸을 하나 찍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차량은 가상 변속 시스템 VGS부터 해가지고 ELSD,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온갖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너무 막히는 서울 시내에서만 탄다면은 이 EB9 GT의 값어치를 충분히 느끼지를 못합니다. 진짜 서울은 너무 막혀요. 서울은 사실 좋은 차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EB9을 계속 타고 다니면서 뭔가 조금 사용성이 불편한데 라고 느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멀티 컨트롤러가 별도로 센터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터치를 해서 써야 되는 타입인데 그러니까 미묘하게 이거 약간 좀 손이 걸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걸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버튼이에요. 홈, 맵,
Search, 미디어, 즐겨찾기, 셋업 이렇게 버튼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누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깍 눌렸고 뭔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손을 거치할 수 있도록 쉐입이 되어 있는데 거치하면 안 돼요. 이 안쪽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미묘하게 사용성이 살짝 애매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쭉 달리다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제가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다운 시프트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단수가 표기가 됩니다. 이게 진짜 달렸을 때 써야지 재밌는데 이렇게 가고 서고 막히는 시내에서는 사실 재미도 없고 불편해요. 어우, 근데 지금 제가 인위적으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계속 이제 단수를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와, 근데 이게 아이오닉 9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기차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상 변속 시스템을 구현을 해냈을까요? 이거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변태 같은 측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막상 요 가상 변속 시스템 VGS를 경험하면 또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 외에도 퍼포먼스 타이머라고 해가지고 제로백이라든지 뭐 200m, 400m 단위로 이렇게 랩 타임을 측정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서킷 주행 이런 데에서 했을 때 좀 더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 신형 기아차가 이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시초가 바로 EB9입니다. EB9부터 이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기아의 신차 라인업에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죠. 근데 플래그십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기아의 기함 세단인 K9을 탔을 때도 아마 이 디자인이었던 것 같긴 한데 뭔가 플래그십에만 이 안쪽에 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들어오는데 딸깍 누르면은 여기 기아라고 쓰여있는 마크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와요. 요거는 뭔가 플래그십의 혜택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